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타점, 손절선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매수 타점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상승 전환이 실패하면 하락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선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차트 분석은 펀더멘탈 보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주가 파동 현재 위치와 주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그 다음에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추세 전환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잘 집중을 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보면 이게 원전 테마성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실적은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10조, 영업이익 1조 뭐 1조 4천억 뭐 이 정도 나오니까 배당은 뭐 안 줍니다만 실적은 나쁜 종목은 아닌데 요새 PBR 테마에는 맞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거는 원전 테마성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수주 그리고 뭐 그런 거에 좀 민감한 종목이에요.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보시죠. 빌리티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 까만색이죠. 까만색 그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어요. 월봉상 아래에 있으면 하락세고요. 일단 하락세입니다. 월봉상은. 주봉상은 보면 그렇죠. 주봉상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일단은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딱 하락 후 횡보,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일단 아직 역전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봉상은 그렇죠. 좀 많이 다르죠. 일봉상은 지금 주가 이제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거든요. 주가가 이제 전환선 위에 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이 들어왔고 구름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조정이 들어왔어요. 횡스팬 하늘색이죠. 또 주가 위에 있어서 아무튼 상승세에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또 하락으로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월봉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을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서 이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A, B, C. 그래서 조정을 다 받았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냐면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60월선 13,410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조정을 다 마쳤다 볼 수가 없습니다. 13,410원 이거 잘 기억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하릴 수 있어요. A, B, C. 그렇죠. 여기가 13,410원이에요. 13,000, 여기로 보니까 조금 더 13,300원이네요. 13,300원. 요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22,200원. 22,200원이 비파 고점인데, 여기를 돌파해야, 그렇죠. 여기를 돌파해야 이제 상승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바닥 찍고 지금, 상승하러 가는 중이에요. 가는 도중인데, 그거는 이제 아직 절반도 안 갔으니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히 이렇게 너무 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일단 매수는 할 수 있는데, 과하게 대응하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저 일봉으로 보니까 이게 16,200원이 이게 이제 사실 돌파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돌파한다고 해서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22,200원 돌파해야 돼. 너무 머니까 사실 매수는 가능했습니다. 매수는 가능했고, 만약에 매수했다면 손절가를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여기로 손절가로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손절가 근방에 있는 거예요. 15,275원이 손절가니까 손절가 근방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절가를 너무 길게 잡으면 힘듭니다. 네, 힘든데. 아무튼 기존에 들고 계신 분의 손절가는 좀 낮게 잡을 수 있지만, 새로 매수하신 분의 손절가는 15,275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각자 자기가 매수한 가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일봉상 예, 이 매수 타점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정했습니다. 매수 타점 기준으로. 그러면 다른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LRS가 지금 그렇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양봉 나왔으니까 모르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RSI도 50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골든 크로스 났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음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줬다가 반등하는 건데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일단 골든 크로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기 장기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래가 또 사실 크게 붙질 않아서 조정 받을 때 또 그렇죠. 이게 거래가 작아서 조정이 다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이 좀 샀고요. 기관도 좀 사고 있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테마성 종목이라 이 종목을 접근하는 데는 원전 이런 관련해서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테마성 종목은 그런 거에 좀 민감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급은 괜찮은 편인데 일봉 뭐 그렇죠. 일봉상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지받고 올라간 라인 그렇죠.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손절시키면 안 되니까 15,0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15,000원. 여기 왜냐하면 이제 매수 타점이 여기 돌파했으면 사실 이 정도도 상당히 손절가가 길긴 한 거예요. 여기 돌파할 때 샀으면 한 그렇죠. 1,000원 정도 차이네요. 1,000원 많은 거라 1,000원 정도면 사실 이게 15,000원이 1,500원이 10%잖아요. 1,000원 정도면 7%인데 그 정도면 많이 잡아준 겁니다. 사실 7% 정도 잡았으면 거의 다 잡아준 거예요. 7%는 7%면 많이 잡아준 거고 이렇게 대응하시고 주봉을 보니까 그렇죠. 주봉으로 보면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건 없고 주봉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20주선 이탈하면 손절할 수 있거든요. 20주선이 15,000원 정도니까 손절. 사실 이게 이 종목을 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풀로 매수하면 안 되고 사실 최고가 3만 원 돌파가 진정한 매수 타점인데 여기서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풀로 매수하는 목표를 22,200원으로 잡아놓고 보면 조금씩 매수를 해서 피라미딩 방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두산 에너비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매수 타점과 손절선 그리고 매도 신호 뭐 이런 거 제시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선은 사실상 이게 과거 주가 파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는 자신의 이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매수 타점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인데 어떤 거냐면 개념은 이래요. 주가가 상승한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하거든요. 하락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 어,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신호는 사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는 좀 늦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고점이라는 게 또 매수 타점도 되기도 하지만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5일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매수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사실 이 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고점 돌파할 때까지 요때 사이에 매수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선도 사실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손절선이라는 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할 때 반등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디서 멈출 건가? 이게 손절선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은 직전 고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상승 파동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실전은 엘리어트 파동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존 기존 저점까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여기서 반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손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이 주가가 강할 때는 손절선이 저점을 이탈한 걸 손절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절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 받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재차 이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이면 손절선이고 보셨다시피 손절선 이탈한 다음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손절선이 뭐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신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수 타점하고 매수 신호, 그다음에 손절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신호는 매도 타점은 없어요. 매도 타점은 각자 매수 가격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 신호를 정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선, 5주선, 21선, 20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는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짧은 거는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일선 이탈하면 딱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던 주가가 이탈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고 21선으로 할래요.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팔면 예,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는 정해진다. 뭐 이 세 가지 매수 타점, 손절선, 매도 신호 예, 기술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